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사피엔스 대표 고준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인기 급상승 중에 있는 파워포인트 전용 AI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파워포인트 작성은 챗GPT나 클로드가 LLM으로서 서칭이라든지 장문에는 특화되어 있지만 파워포인트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감마라든지 냅킨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특화되어 있는 AI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전문적인 리서치에 기반을 두고 또 탄탄한 스토리로 또 어디에 제출할 만한 그럴듯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지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 나온 스카이워크는 기존 파워포인트 AI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딥 리서치에 기반해서 어떤 탄탄한 스토리 라인을 구성해주고 또 주제와 하위 주제에 맞게 설명글을 효과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게다가 곳곳에 적절한 이미지, 그러니까 테이블이라든지 또 그래프라든지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간만한 냅킨에 비해서 훨씬 효과적이고 우수한 파워포인트 작성 능력을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딥 리서치, 즉 데이터 이미지화, 이런 우수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스카이워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이를 정리해보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효용성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작성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연을 해드릴 텐데요. 예컨대 15장 정도의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약 25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자, 두 번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료 사용 버전도 있긴 하는데 베이직 버전으로 월 3만 원에 약 10,000 크레딧을 주게 되는데 15장 정도의 파워포인트를 작성함에 있어서 약 500 크레딧이 소요됩니다. 환산하면 약 500원 정도가 드는데요. 적지 않은 금액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효율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스카이워크는 너무 많은 리서치 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핵심 주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문장이나 데이터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이런 인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카이워크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보면서 사용법을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연을 위해서 오늘의 주제는 최근에 관심이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배당주 펀드의 장점을 이해하고 고배당 펀드나 고배당 ETF를 소개하는, ETF 투자를 소개하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이를 작성하면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스카이워크의 작성 방법, 사용 방법을 알아보고 동시에 장단점을 한번 확인해보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저는 파워포인트를 작성할 때 템플릿으로 요건 정의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냥 주제만 정해서 무엇에 관한 글을 또는 파워포인트를 작성해줘 라고 했을 때 그 성능을 보는 관점에서는 유의미하지만 사실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수정하고 또 자료를 요청하고 이러한 지난한 작업들이 소요가 됩니다. 비용과 또 효율성 면에 있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파워포인트 작성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 아까 말씀드린 은퇴자들은 물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분들에 있어서 배당주 펀드의 특장점은 뭐고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글을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든다고 가정하고 오늘 제가 템플릿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를 한 20개 정도로 정했고요. 주로 자료의 유형, 그다음에 PPT의 용도, 또 프레젠테이션의 대상과 목적, 그리고 첨부 자료가 있는지
또 특히 딥 리서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또 가볍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과 함께 대주제, 소주제, 그리고 슬라이드 분량은 15장 정도, 그리고 전체적인 자료의 구조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러니까 커버가 있고 목차가 있고 하위 주제별로 각 3장씩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한다라든지 이런 구조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하나의 슬라이드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들, 그러니까 첫 번째 테이블 맨 위에는 이 장표의 주제가 들어가고 또 그 밑에는 그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위 주제가 2개 또는 3개가 있으면 각각 하위 주제를 언급하고 그를 설명하는 내용들, 이렇게 한 슬라이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도 저희가 이야기하고, 또 컨텐츠는 몇 단으로 작성할 것인지, 그리고 문장의 스타일은 또 했습니다, 또 할 것입니다, 뭐뭐입니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단어나 뭐뭐 했음으로 또 마무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텍스트의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너무 많은 글을 빡빡하게 써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텍스트 밀도를 20%, 10% 이렇게 써가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2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또 폰트도 지정하고 시각적인 자료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지를 지정하고, 또 검색을 했을 경우에 저작권 이슈가 없게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자료 출처라든 이런 것들을 명기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카이워크는 상당히 많은 크레딧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크레딧에 대한 제약 조건을 들었고요. 특히 이러한 주식이라든지 이런 금융 관련한 지표 있을 때는 특히나 어떤 슬라이드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타 사항에는 슬라이드 관련한 요건을 하나 정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배당주 관련한 부분이니까 배당주와 또 코스피 인덱스의 비교, 이런 차트를 하나 넣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인덱스와 코스피 이렇게 저는 이제 배당주 인덱스와 코스피 인덱스 비교 차트를 넣어달라고 했는데요. 이런 기타 추가 사항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요건적인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스카이워크로 가보겠습니다. 자, 스카이워크 화면은 저는 이제 유료 버전을 쓰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제가 7,337 크레딧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메모를 해둘 텐데요. 어느 정도 메모를 쓰는지, 그리고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간까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36분을 좀 지나고 있네요.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자료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요건 정의한 부분들을 쭉 카피를 해서 자, 복사를 하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스카이워크에 가서 작업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서부터 시작해서 표, 웹페이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오늘의 관심사는 슬라이드니까 슬라이드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붙여놓고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감기로 여러분께 이 과정들을 생략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이 과정들을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자료가 다 됐네요. 자, 볼까요?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요. 쭉 한 페이지,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자,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
자, 먼저 시간을 한번 재볼까요? 자, 총 걸린 시간은 지금이 57분이니까 약 21분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크레딧은 얼마 썼나 볼까요? 이거는 제가 일단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중이네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중이라고 나오네요. 몇 개의 크레딧, 얼마를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총 15페이지이고요. 작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정확히 21분.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제가 보유했던 크레딧은 7,337 크레딧이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장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네요. 좋습니다. 저장이 다 됐는데요. 자, 이거를 열고 보기 전에 몇 크레딧 사용했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6766이네요. 6766이니까 대략 600 크레딧 정도 썼네요. 그죠? 600 크레딧 정도가 사용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5장 정도를 만들면 20분 정도의 작성 시간이 소요되고 크레딧은 500에서 600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들어진 파워포인트 퀄리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챗GPT는 잠시 보류하고요.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로 해서 한번 1페이지부터 볼까요?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배당주 펀드와 ETF,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전략 이렇게 했고요. 보시면 목차, 배당주 투자 개요, 시장 현황 분석, 그다음에 투자 전략과 유의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배당 투자의 필요성, 그리고 배당의 정의와 종류, 그다음에 배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복리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새 정부와 정책과 배당주가 어떻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인기 있는 배당주 펀드와 ETF 펀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장 현황도 이야기하고 있고,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특히 하나의 차트를 특별히 요구한 게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고배당 지수의 성과가 어땠는지를 2020년부터 25년까지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25년 1월에서 4월 사이에는 약 6% 정도, 그리고 5년간은 약 69%포인트 정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배당주를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떤 거며, 배당주 투자 방법, 직접 펀드 ETF가 있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대표적인 배당주도 잘 조사를 했네요.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성과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배당주 펀드들을 찾아서 그 펀드들 간의 성과도 차트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또 빨갛게 해서 주의사항이 이제 과도한 배당 성향, 또 이익에 기반한 배당이라든지 또 주가 하락으로 인한 착시효과, 그렇죠. 주가가 하락하면 동일한 배당을 줘도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내용들도 적시하고 있고, 세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복리 효과, 기업 가치 판단의 척도, 그리고 시장 환경에 따른 유연한 접근, 정부 정책과 연결해서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해서 훌륭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자산운용 쪽에 근무하면서 파워포인트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지난한 작업인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20분 동안 만들었는데 아마 이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만들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세세한 내용이라든지 숫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이렇게 일람했을 때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도 데이터면, 또 이 정도 퀄리티면 어디에 제출을 해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챗GPT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챗GPT도
저희가 요구한 거는 파워포인트용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를 심층 조사 기능과 또 리서치 기능을 제가 둘 다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챗GPT가 시간을 좀 갖고 자료를 쭉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챗GPT의 효과적인 어떤 파워포인트 작성 역량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작성된 어떤 초안을 가지고 작성했을 때 그때 상대적으로 스카이웍이 시간이라든지 크레딧을 얼마 정도 절약하는지 그걸 보기 위한 건데 아직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는 사이에 고배당주 펀드 및 ETF 투자 전략 강의 자료라고 해서 쭉 자료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 PDF로 제가 다운로드를 해서 이 부분을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저의 목적은 챗GPT가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PDF로 제가 다운로드를 해서 이 부분을 스카이웍에 집어넣게 되면 시간이나 크레딧을 어느 정도 세이브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배당주 ETF 투자에 대한 자료를 깔끔하게 나름 5페이지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스카이웍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스카이웍 보시면 크레딧은 6,766 크레딧이 남았네요. 6,766 크레딧이 남았고 현재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시간과 크레딧이 소요되는지 조건은 아까와 다릅니다. 저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여기에 자, 참고 자료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다운로드에 금방 만든 이 파일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안정적인 투자 전략 그리고 고배당 펀드 ETF 투자 소개라고 해서 챗GPT를 활용해서 저희가 약 15분 정도, 10분 정도 걸렸나요? 15분 정도의 동일한 요건을 제가 파워포인트 작성 템플릿을 붙여 넣었을 때 만들어준 깔끔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동일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자, 아까 엑셀로 가볼까요? 자, 여기서 동일하게 자료를 만드는데 첨부 자료가 이번에는 있기 때문에 첨부 자료를 yes라고 하고 저희는 지금 첨부 자료 중심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쭉 볼까요? 자, 리서치 중심 또는 첨부 자료 기준인데 철저하게 기준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프롬프트를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복사해서 자, 지금 시간은 다시 해볼까요? 11시 0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스카이웍을 열고 두 번째 작업인 자 붙여넣는데 여기에는 한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파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이번 프롬프트의 요청사항은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추가적인 리서치를 최소화해서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시각 볼까요? 정확히 보기 위해서 보면 시각은 자 7분 좋습니다. 8분 정도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6,766 크레딧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긴 지금 15페이지까지 다 작성이 됐어요. 다 작성이 되면 저희가 시간과 또 크레딧도 비교해보고, 그리고 처음 만든 자료랑도 저희가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원본인 PDF 파일은 어떻게 반영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성이 됐는데요. 일단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자, 총 시간은 8분에서 시작해서 현재 24분이네요. 8분에 시작해서 24분이니까 글쎄요. 12분, 16분 정도 걸렸나요? 그죠? 16분 소요됐으니까 아마 한 5분 정도는 줄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분 줄였고요. 자, 그 다음에 크레딧 한번 볼까요? 그렇죠. 6226. 약 540, 그러네요. 마이너스 540 크레딧이니까, 기본부터 리서치를 요구했을 때, 시간은 21분에 약 600 크레딧을 썼고, 그리고 저희가 한 5페이지 정도의 챗GPT를 활용해서 풀리 조사가 잘 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근거해서 하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시사항을 줬는데, 크레딧은 약 540이니까 뭐 4, 50 정도 줄었으니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시간은 21분에서 16분으로 약 5분 정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퀄리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는 분명히 시간과 크레딧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롬프트 인스트럭션을 줬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드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보시면 저희가 처음 만든 자료를 가지고 저희 최초의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볼까요? 슬라이드 쉬웠네요. 자,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첫째, 텍스트의 밀도입니다. 20% 정도니까 제가 여러 번 오늘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50도 해보고 뭐 40도 해보고 20도 해봤는데 이게 제가 낮은 숫자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반영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30이나 40을 했을 때랑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도라는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숫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폰트는 그대로 반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폰트는 고딕을 요청했기 때문에 나눔 고딕에서 충분히 요청이 되어 있고, 또 구성도 타이틀이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과 또 하위 주제가 있는데 하위 주제는 2개 또는 3개 칼럼으로 제가 나눠서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2개의 칼럼인 거죠. 이렇게 되면 또 2개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지켜진 것 같고요. 자료 출처 명기 여기 보면 한국경제 그리고 증권사 가이드 자 볼까요? 자, 제가 슬라이드 쇼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부터 보면 이렇게 풀페이지가 안 나와서 알기 좀 힘든데요. 보시면 자, 이렇게 매일경제 2025년 5월 25일 미래에셋 자산운용 각 운용사 공시자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통계치가 있을 경우에는 통계치에 대해서 각 자산운용사 공시자료 그리고 여기는 지금 수익률 비교 차트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도신협회에서 나온 자료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소스들을 밝히고 있네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빠진 것들도 있고 한데 일단 데이터에 대한 소스는 충분히 밝히고 있다라고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 관리는 제가 20분 이내 또 400크레딧이라고 경험상 한 5, 600크레딧을 쓰고 시간은 30분 걸리기 때문에 20분 이내 400크레딧이라고 했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지켜진 것 같은데 크레딧은 사실은 지켜지지 못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첨부 문서를 제시하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저는 문서 중심으로 작성을 해라. 그래서 리서치에 드는 그 코스트하고 크레딧을 세이브하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최근에 인기 급상승 중인 그 AI, 특히 이제 파워포인트 작성에 특화되어 있는 AI인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스카이워크가 분명 훌륭한 파워포인트 작성 AI면은 틀림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감마 또는 챗 GPT와 비교해서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시간과 또 크레딧 비용 그리고 효용성 면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했던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서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시간이라든지 또 분량이라든지 또 크레딧이라든지 또 업로드된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적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 없이 기본 15장 작성에는 20분 내외 그리고 약 500크레딧 내외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웍이 뛰어난 파워포인트 AI면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크레딧과 또 시간이라든지 또 이런 효율성을 좀 관리하면서 시간 통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셔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챗GPT나 클로드를 통해서 기본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작성하게끔 계속해서 중간에 프롬프트라든지 중간에 입력하는 단계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본 그 스카이웍을 활용한 파워포인트 작성 방법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